긴 시간은 아니지만 약 4개월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비관론자들의 악플이 크게 증가할 때가 단기적인 증시의 바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저는 이번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 생각합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 시장이 내리는 동안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수요일에는 4월 들어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온 것을 보고 이제 나올 만한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나왔고 당분간 매도세가 진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양호한 실적으로 개장 전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던 미국 증시는 장 중반부터 은행 위기를 명분으로 계속되는 강한 매도세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고 나스닥이 플러스 0.47% 상승했지만 S&P 500은 마이너스 0.38%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TQQQ는 1.67% 상승해 25.62달러로 마감했으며 스윙 계좌에서는 여전히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화요일 장 마감하고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7% 넘게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국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거절되는 악재가 발생했는데 시장은 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구글의 경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별다른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고 테슬라는 별다른 악재가 없는데도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둔 아마존은 AI 클라우딩 사업의 성장과 좋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여 벌써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요일 장 마감 후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메타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비트하며 애프터마켓에서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고 지난 3분기 동안 연속으로 감소한 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처음으로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매출과 EPS뿐만 아니라 일일 사용자 수 또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저는 대규모 구조 조정과 불필요한 투자 축소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 3월부터 계속 말했는데 이런 비용 절감의 효과로 다음 분기 가이던스 또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저는 이번 4월을 전후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며 시장은 이런 내용을 몇 개월 전부터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테슬라를 제외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200일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또 그 장관을 못 참고 비관론자들이 악플에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뿐 큰 폭락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화요일에 이어 수요일에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폭락하며 은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예금이 많이 빠져나가 시장에 충격을 주었는데 유상증자와 같은 신주 발행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파산 수순으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연준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은 가운데 저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파산한다고 해도 개별적인 이슈로 마무리될 것이며 은행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3월에 소형 은행 한두 개가 파산할 때도 단기적인 노이즈이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거라 말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 이후 물가나 고용 얘기, 금리 얘기만 할 뿐 은행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4월 실적 발표 이후에도 잠깐 은행 이슈로 시장이 시끄러워졌지만 당장 금요일에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다음 주 FOMC 회의가 시작되면 아무도 은행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 이슈 이외에 수요일에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은 통과된 부채한도 상향 조정 법안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이번 회계연도 연말인 내년 3월 31일까지 1조 5천억 달러 높이는 대신 내년 연방정부 예산을 1,300억 달러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 법안을 부결시킬 것 같지만 바이든은 직접 나서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5월 FOMC 회의가 끝나고 여러가지 물가지수와 고용지표가 발표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채한도 이슈에 대한 관심이 극에 달할 텐데 증시에 충격을 주지 않고 무난하게 흘러갔으면 합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은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5월에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연내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연말 기준금리가 4.5% 이하로 내려갈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변동성을 줄이며 여전히 4%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 이후 80달러를 넘어갔던 WTI 유가는 어느새 74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나스닥은 4월 18일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매도세가 우위를 보이며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약세를 보이니 증시가 오를 땐 찍소리도 못하던 비관론자들이 다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약 4개월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비관론자들의 악플이 크게 증가할 때가 단기적인 증시의 바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저는 이번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 시장이 내리는 동안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수요일에는 4월 들어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온 것을 보고 이제 나올 만한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나왔고 당분간 매도세가 진정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에드세이 코타는 누구나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트레이더들은 주가의 움직임과 모멘텀에 따라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고 가치 투자자들은 기업의 내재가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며 수익을 얻습니다. 원칙과 계획 없는 시장의 도박꾼들은 주식을 사고 팔며 희열을 느끼는 대신 시장에 게임비를 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비관론을 외치는 전문가들은 마이클 버리처럼 빅쇼트의 주인공이 돼서 유명세를 얻으려 합니다. 미국 증시의 우상향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폭락을 외치는 비관적인 개미들은 묵묵히 자신만의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를 비웃고 비아냥거리며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면 됩니다. 결국 에드세이 코타의 말처럼 누구든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수익인지, 폭락을 예상했다는 만족감인지, 주식을 사고 팔면서 느끼는 희열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